안녕하세요. 호곤입니다. 오늘은 자수성가 부자가 말하는 돈에 대한 모든 것이 궁금하다면 읽어보시기를 권하는 책,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김승호 회장이 쓴 스노우폭스 북스에서 나온 책이에요. 그 안에 76페이지에 보면 자신이 금융 문맹인지 알아보는 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은행이 2018년 경제금융용어 700선이라는 책자를 발행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국민에게 올바른 경제 개념을 알리고 금융 이해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경제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려면 꼭 읽어야 하는 용어집이라고 합니다. 이 파일은 한국은행 사이트에 가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제가 호곤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요. 네이버에서 호곤의 경험 공유기 치고 들어가시면 저희 호곤 안경이라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가 있어요. 그 안에서 돈의 속성이라고 치시면 경제금융용어 700선 관련된 PDF 링크를 남겨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경제금융용어 700선 하루에 10분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심리지수. 경제심리지수란 기업가 또는 소비자들의 경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작성한 지표이며 대표적으로 조사 대상을 기업가로 하는 기업경기실사지수 BSI (Business Survey Index), 기업경기실사지수와 소비자로 하는 소비자 동향지수 CSI (Consumer Survey Index), 소비자 동향지수가 있다. 그런데 심리지표와 실물지표는 대체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때로는 미래 정보 및 기대 수준의 반영 여부, 질적 통계와 양적 통계 간의 조사 척도 차이 등에 따라 다소 괴리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한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BSI와 CSI를 합성하여 민간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제심리지수 ESI (Economic Sentiment Index), Economic Sentiment Index 경제심리지수를 작성, 발표하고 있다. ESI는 BSI와 CSI 중 경기 연관성이 높은 항목을 선정하여 이들의 표준화 지수를 가중평균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산출한다. ESI가 100을 넘으면 현재 민간의 경제 심리가 과거 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 미만이면 과거 평균보다 비관적임을 각각 나타낸다. 연관 검색어로 기업 경기 실사 지수 BSI와 소비자 동향 지수 CSI가 있습니다. 경제 심리 지수에 대해 알아봤고요. 다음은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가 나오네요.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 경제 부흥 지원을 위해 설립되었던 유럽경제협력기구 OEEC, 유럽경제협력기구의 18개국과 미국, 캐나다 등 총 20개 선진국이 1960년 12월에 설립한 국제기구이다. 설립 목적은 상호 정책 조정 및 협력을 통해 회원국의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각국의 건전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다자주의와 비차별 원칙에 입각하여 세계 무역 확대에 기여하는 것이다. 회원 가입은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이사회의 초청에 의해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이루어지는데 1990년대 들어 신흥시장국 및 체제 전환국의 문호를 개방하면서 회원국 수가 크게 늘어나기 시작해 2017년 10월 말 현재 총 35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이사회, 전문위원회, 사무국 외에도 각종 부속기구 및 특별기구로 구성되는데 이사회의 경우 회원국 강요가 참석하는 강요이사회, OECD 주재 회원국 대사가 참여하는 상주 대표이사회로 나뉜다. OECD의 활동은 주로 위원회 및 산하 작업반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경제성장과 안정, 국제무역, 개발 원조, 금융, 다국적 기업, 투자,
통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회원국 간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글로벌 현안에 대한 정책 방안을 연구하는 한편 주요 사안에 대한 규범 제정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가입 신청서 제출 이후 가입 조건에 대한 협의를 거쳐 1996년 12월에 가입하였다. 이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996년 가입하였네요. 제가 대학에 가던 해에 가입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 군인과 재소자 등을 제외한 만 15세 이상 인구를 노동 가능 인구라 하며 이 중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취업 의사를 동시에 갖춘 사람을 경제활동 인구라 한다. 경제활동 인구는 현재 취업 상태에 있는지에 따라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된다. 취업자란 매월 15일이 포함된 일주일 동안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과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에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 가족 종사자를 가리킨다. 그 밖에 일정한 직장이나 사업장은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질병, 일기불순, 휴가, 노동쟁의 등의 사유로 조사 기간에 일을 하지 않은 사람도 취업자로 분류된다. 실업자란 매월 15일이 포함된 일주일 동안에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해보았으나 1시간 이상 일을 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노동 가능 인구 중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 즉 일할 능력이 없거나 일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는 사람은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된다. 비경제활동 인구에는 집안에서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하는 가정주부, 학교에 다니는 학생, 일을 할 수 없는 연로자와 심신장애자, 구직 단념자 등이 포함된다. 한편 노동 가능 인구에 대한 경제활동 인구의 비율을 경제활동 참가율이라 한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경제활동 인구, 이것은 취업자와 실업자를 더한 것이죠. 그걸 생산 가능 인구로 나눕니다. 거기에 100을 곱하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활동 참가율은 생산 가능 인구 분의 경제활동 인구, 이건 취업자와 실업자를 더한 것이죠. 여기에 100을 곱하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나오게 됩니다. 연관 검색어로 고용보조지표, 잠재경제활동 인구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활동 인구, 그리고 비경제활동 인구, 마지막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경제후생지표 알아볼게요. 경제후생지표는 복지지표로서 한계성을 갖는 국민총소득 GNI, 국민총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의 노드하우스, 노드하우스와 토빈, 토빈이 제안한 새로운 지표를 말한다. 현재 주요 지표로 활용 중인 국민총소득은 국민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 주부의 가사노동, 여가, 공해 등이 있습니다. 국민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 생활의 질적 수준 또는 복지 수준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을 갖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경제후생지표, Measure of Economic Welfare, 경제후생 지표는 국민 총소득에 후생 요소를 추가하면서 비후생 요소를 제외함으로써 복지 수준을 정확히 반영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지만 통계 작성에 있어 후생 및 비후생 요소의 수량화가 쉽지 않아 널리 사용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관 검색어로 국민총소득 GNI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후생 지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